선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일어났던 스페이스X 미배정 사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후속으로는 어떤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 과정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등록 서류에 이제 미래에셋 증권 231만 4,815주의 물량을 골드만삭스가 명시하였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배정받을 수 있다. 배정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착약 직전 공개된 공시에서 또한 이제 물량 자체는 배정이 같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5일부터 12일 동안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공모 청약을 진행했는데, 총 모집 금액은 5억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배 좀 안 되게, 한 1.5배 정도 이제 투자 물량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장 5시간 전에 한국 트렌치 물량을 모두 전부 삭감하는 것을 골드만삭스가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재량권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량권이란 이제 미국 상장 절차상에 주관사가 이제 배정 물량을 자신들이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재량권인데요.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인 것은 이 좀 되게 처음부터 이 공모를 참여한 미래에셋 증권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재량권을 행사해서 아예 삭감을 시켜버린다, 이런 게 되게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이거를 이제 SEC 공시 자료에 기재된 인수 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단 참여에 따른 인수 비율을 의미하고 실제 투자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종 물량 배정과는 좀 구분된다 하면서 이제 이게 재량권을 행사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청약 참여 국내 투자자들의 증거금을 전액 환불했고, 이후 금감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점검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점검 중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정 번복의 이유를 이유 질의를 골드만삭스에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배정 이유가 되게 다양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원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청약 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소시킨 게 이제 최종 배정 단계 협상력을 약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사례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부각돼서 드러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즈호 증권을 통해서 대규모 청약을 그대로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미즈호 증권의 경우에는 미국 법인을 통해서 일본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신청을 받아서 청약자 수와 청약 규모가 월등히 우리나라보다 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을 좀 대형 IB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패싱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언급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골드만삭스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보면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한국은 골드만삭스 매출에서 이제 한국은 1% 미만, 그리고 일본은 7%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패싱의 원인인가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의 공모 청약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투자 금액의 크기가 차이가 발생해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하는데, 이 공모 청약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이스X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 이제 공모주를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게 통상 3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규정에 따라서 상장 한 주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간극 때문에 그 일반 투자자 공모가 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영주 배정의 빌미가 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이제 매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배정을 했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이제 논란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좀 신기하게도 미래에셋 그룹의 자체 투자와 좀 맞물리면서 이제 이 이슈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조성한 스페이스X 투자 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해서 수천억 원의 규모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공모 받은 거랑은 다른 거래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미래에셋 그룹 자체에서는 수익을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좀 의구심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본과의 좀 비교를 했을 때 원래는 우리가 같은 물량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정받은 물량은 7배가 달했고요. 우리는 아예 배정을 못 받는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정은 위에서 봤다시피 약 이제 3억 달러 정도였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청 규모가 62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다 그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억 달러였죠.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22억 달러 어치의 공모주를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논란 포인트는 결국 해외 딜에서 주관사의 권한은 절대적인데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이거를 되게 홍보를 할 때 우리가 이미 공모 물량을 다 받은 것처럼 확정을 해서 약간 홍보하는 게 맞는 홍보 행위냐라는 것에 의구심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어져서 ETF랑도 연결이 돼서 이미 이제 공모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받지 못해서 ETF도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5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제 좀 논란 포인트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해외 비상장사의 IPO에 대한 공모 청약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이제 청약 절차가 필요하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이제 좀 투자자들의 잘못된 기대를 만드는 마케팅을 진행한 게 좀 잘못 아니냐. 요 위에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미래에셋 그룹 자체에 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이제 언급이 기사들에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이제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 금감원은 한 4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주로 본다고 하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첫 번째로 본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량 미배정 가능성과 환율 변동 위험 등이 이제 이건 지워도 되겠네요. 위험 등의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고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청약한 게 아니라 그 개인 투자자를 아예 배제가 되었고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청약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에서 투자 위험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보호가 크게 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후 이제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등의 이제 미국의 대형 IPO가 있을 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위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정도의 이제 포인트를 짚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우주 테마 ETF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번졌죠. 결국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공모주를 청약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ETF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이제 에이스 미국 우주 테크 액티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제 이 ETF들이 이제 스페이스X 편입이 특히 공모가로 편입한다는 게 핵심 마케팅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ETF들이 그런 마케팅을 내세운 걸로 나타나 있고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스페이스X 편입 계획을 내세운 국내 우주 ETF 4종에는 약 1조 9천억 원에 가까운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은 스스로 스페이스X IPO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ETF를 통한 투자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배정 사태로 IPO 단계에서 공모가로 매수하여 얻는 수익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 ETF들은 이제 결국에는 공모가보다 높은 시장가로 매수를 진행하여 좀 수익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우주 테마 ETF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주 항공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식들이 스페이스X로 자금이 이동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게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거에서도 약간 좀 수익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는데 실제 그냥 ETF 자체도 떨어지는 약간 좀 쌍방으로 손해를 보게 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태로 볼 시사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IPO 접근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아니냐라는 이제 시사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페이스X 영주 배정 사태가 단순한 공모주 미배정 이슈가 아니라 위에랑 좀 비슷하게 글로벌 IPO 시장 내에서 한국 자본시장 위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니냐. 결국 국내 증권사의 해외 딜 참여가 이게 증가해도 결국 실제 수익은 글로벌 투자은행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영향력이 너무 적고 해외에서 우리를 좀 약간 우습게 보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좀 의구심이나 의문이 좀 들게 되는 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손해본 내용이 좀 많고요. 근데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은행인가요? 아무튼 거기들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우회를 해서 이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막 돈을 잃었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가보다 한 2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상대적인 손해가 좀 크게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